안녕하십니까, 엑스텐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금요일날 다행히 시장이 많이 올라줬습니다. 지난주에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생각 외로 많이 빠졌고 두려움도 많이 줬고요. 미국 시장이 하락했던 요인을 한번 분석해보고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두 가지 얼굴을 동시에 보여줬던 시장이죠. 한쪽에서는 축포가 터졌고 다른 한쪽에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전통적인 우량 기업이 속해 있는 다우가 5만 포인트를 넘었습니다. 역사적인 고지를 밟아서 환호를 했고요. 반면에 우리가 좋아하는 기술주들은 좀 빠져서 나스닥백이 일주일 동안 1.87% 마이너스가 났고요. S&P 500도 거의 보합에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보면은요, 4.5% 근처까지 빠졌다가 어제 반등을 주는 바람에 1.87로 끝났죠. 그래서 기술주 전반적으로는 전형적인 바이온 딥스 장세가 나타났다 볼 수 있겠고, 금요일날 하루만 봐도요, 그로스 스몰 캡 스탁들이 4.2%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밸류 라지가 1.4%. 그래서 금요일날은 굉장한 반등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일주일간 섹터 움직임 보시더라도 필수 소비재가 5.3%가 일주일간 올랐고, 산업재가 4.66%, 그 다음에 원자재가 4.55%, 그 다음에 에너지가 4.31%. 그래서 상당히 경기 방어주들이 많이 올라줬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반면에 기술주, 그 다음에 임의 소비재,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3.6%가 빠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동안의 시장을 이끌어왔던 기술주들이 고전을 했다, 커뮤니케이션이 고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목요일 종가에 저희가 S&P 500을 볼 때는 지금 3일 연속으로 3%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0.5선에 피보나치 분석을 해보면 와 있고 이걸 꼭 지켜줘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굉장히 큰 반등을 줬습니다. 0.382 라인에서 딱 시작을 해서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거기서부터 계속 밀고 올라갔죠. 그래서 6,930선까지 올라갔다 1.97% S&P 500은 반등을 했는데, 그게 이틀 동안 빠졌던 거를 그대로 다 회복을 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반등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나스닥 100 보겠습니다. 그것도 3일 연속 5% 이렇게 빠졌었는데, 그래서 이 0.618선을 뚫고 내려와서 그림이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AV합선 반등을 잘 했습니다. 여기를 잘 지켜줘야 되는데요 하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다행히도 금요일날 2.15%가 올라서 0.5 피보나치 구간으로까지는 회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거래도 꽤 실렸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5선을 뚫었었는데 결국은 여기를 지지를 받고 올라왔다. 여기서 조금 더 상승을 해준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매물은 충분히 소화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죠. 반도체 보시면 지금 요것도 3일 연속으로 해서 8%가 빠졌었습니다. 0.387은 이때서는 사실은 여기까지 안 가겠다 했었는데 그냥 열흘 만에 이제 온 거죠. 여기를 깨고, 근데 그 종가에, 목요일날 종가에 그거를 약간 받쳤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좀 실려줬고요. 그래서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금요일날 진짜 크게 올라줬습니다. 큰 장대 양봉이 나면서 5.4%나 반등을 해줘서 결국으로는 이틀 빠졌던 거를 그대로 다 회복을 했다. 그리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해서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큰 외부적인 충격이 없으면 그래도 힘을 실고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리적인 지표인 400선을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SMH는 좀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진짜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주봉으로 보면은 0.618 자리를 거의 터치를 하고는 그 다음에 12% 정도 어제 올라줬죠, 금요일날. 그래서 다시 0.5 자리까지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라줘야만 이 7만 선을 돌파해서 여기 7만 1000이 이제 0.5 자리입니다. 여기를 넘어서야만 결국은 비트코인은 다시 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가 강력한 저항선이 지금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초서부터 보면은요, 지수는 현재 러셀이 중소형주가 7.59% 올라 있고요. 다우가 4.27% 올라 있습니다. 반면에 S&P 500은 1.27%, 나스닥은 아직도 마이너스권에 놓여 있다. 그래서 기술주들이 연초부터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고 많이 못 올랐던 작년에 이제 중소형주들이 수익률을 쫓아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맥세븐 종목을 봐도요, 전부 좀 좋지 않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11.5% 연초 대비해서 올라와 있는데 구글, 애플, 메타 플러스는 나고 있지만 한 2, 3%
10%대 플러스 나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가르치고 있고 테슬라, 아마존 마이너스 8%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도 17%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갭이 20%나 나 있습니다. 지금 연초서부터 20%의 갭이 났다는 굉장히 크게 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맥세븐들이 좀 반등을 해줘야만 시장의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코어 2부입니다. 목요일 종가 기준으로 봐서 저희가 7일간 35%나 빠졌고, 피보나치 분석을 할 때 전부 다 깨고 내려왔습니다. 즉 AV 합성까지 다 깨고 내려왔습니다. 했는데 저는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근데 공매도를 분석해 보면 그렇게 수급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반등을 하면은 크게 반등을 할 수 있다고 예견을 했는데, 다행히도 어제 20.5%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간 빠졌던 거를 전부 다 회복하는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실렸고요. 그래서 역시 수급적으로 밀린 거는 이렇게 반등을 줄 때는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빠졌던 거는 심리적인 불안감이지 펀더멘탈이 잘못된 거는 아니었다 하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피보나치 분석상으로는 0.55선은 이제 돌파를 했고요. 여기서 0.382선을 빨리 좀 회복을 해줬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거래량도 많이 늘면서 이렇게 큰 양봉이 났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을 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은 제가 이제 리스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 측면에서 보면 한 20-30%는 언제든지 단기적으로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미국 시장은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리스크 상황을 알게 되면 저희는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빠졌을 때 더 빠진다고 우려하고 팔면 안 되고요. 도리어 사야 된다. 왜냐하면 다운사이드 리스크보다는 업사이드가 훨씬 크다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에서요, 주식을 손에 쥐고 있지 않으면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수익을 많이 내려고 그러면 결국은 싸게 사야 된다 하는 것은 항상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번에도 봤지만 미국 시장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100년 전서부터 쭉 이어본 이게 다우지수인데요, 100년간 1200배가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3% 정도 빠지는 거는 2달에 한 번씩 오고요, 5% 정도 빠지는 거는 4달에 한 번 온다고 합니다. 요번에 S&P가 3% 빠졌고 나스닥이 5%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한 서너 달에 한 번 오는 장이 지금 요번에 저희가 겪은 거고요. 그 다음에 10% 빠지는 거는 100년 동안 100번 왔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오는 거고요. 15% 빠지는 장은 2년에 한 번, 20% 빠지는 장은 4년에 한 번 온다. 그 다음에 30% 빠지는 장도 10년에 한 번은 온다. 그 다음에 50%는 한 33년 만에 한 번 온다. 그래서 50% 빠지는 장은 앞으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짜리 25%짜리는 한 번은 오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빠지면은 사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AI 혁명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혁명 구간에 있는 구간에는 장이 많이 오릅니다. 보시면 이게 S&P 500의 연 수익률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80년도에 PC 혁명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연간 단위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있었던 혁명은 뭐냐, 인터넷 혁명입니다. 이때는 11년 동안 한 번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버블이 터졌죠. 이게 다 버블 구간이었습니다. 버블 터지고 고생 한참 하다가 다시 반등을 했고, 그러다가 무슨 혁명이 오느냐, 모바일 혁명이 오죠. 애플 아이폰이 2007년도에 출시가 됩니다. 모바일 인터넷 혁명이 오면서 11년 동안 2번 빠졌습니다. 2번 빠질 때도 얼마 안 빠졌습니다. 5% 빠졌죠. 그러니까 요번에 나스닥 빠졌던 정도 빠지고는 전부 다 연단위로는 올랐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를 겪고 어디에 와 있느냐, AI 혁명 구간에 들어서 있다. 벌써 3년간 많이 올랐습니다만 앞으로 저는 한 5년에서 7년 정도는 더 오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연단위는 보면 혁명기에는 평균적으로 17%가 올랐습니다. 시장이 17% 정도 오를 거다 평균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근데 기본적으로 전체 평균을 내보면은 연평균 10%가 올랐습니다. 이 말은 뭐냐, ETF 사놓으시면 연에 10% 정도는 내가 벌 수 있구나. 하지만 나는 개별 주식을 할 거다. 왜? 더 벌기 위해서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승률 상승이 70%였고 하락이 28%였습니다. 그래서 7번 윈하고 3번은 잃을 수 있구나 하는 거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가 개별 주식을 하는 이유는요, 지수보다도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
1977년에서 1990년도까지 매년 29%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지수가 한 10% 정도 오를 때 29%씩 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낸 이유는 뭐냐? 본인이 간다고 생각하는 주식을 많이 사놨기 때문입니다. 지수가 아니었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수가 얼마 빠지지 않아도 본인의 포트폴리오는 반토막이 나고요. 또 지수가 약간 올라가는 듯 해도 또 30% 정도 빠질 수 있고요. 지수가 좀 빠지면 굉장히 많이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펀더멘털 분석을 해서 이 종목은 진짜 내가 믿는 종목이다, 앞으로 갈 거다 하면은 30%가 빠져도 40%가 빠져도 큰 펀더멘털의 변화가 없으면은 쥐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만에 하나 산업이 바뀌고 뭐 환경이 바뀌어서 이거는 살아날 길이 없다, 그럼 그때는 버리셔야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할 때는, 이번에 코어 뷰에서도 보셨지만은 30% 35% 빠지더라도 쥐고 있으니까 하루에 또 20% 오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지수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얻는 게 주식 투자다. 많은 놈이 돈을 많이 벌어줘야지 나는 계좌에 수익이 크게 난다.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10개 추천했던 종목도 연초예요. 연초 대비해서 어제 5%가 빠졌었는데 지금 금요일 날 하루만 5.89%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전 회복했고요. 그래서 코어 위브도 다시 20%대로 플러스 올라왔고 거의 마이너스권까지 갔었죠. 그래서 이제 4개가 플러스 나 있고 6개가 마이너스가 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굉장히 걱정 많으셨을 것 같아요. 월초만에 주초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주식시장이. 그러다가 한 3일 정도 하락하면서 뜨거라 했고, 종목 단으로는 진짜 종목 30% 40% 빠진 것도 있고요. 한 3, 4일 만에 좀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그럼 과연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런 현상을 한번 이해를 하면서 앞으로를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강의의 주제는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AI 반도체 시장이 과연 거품인가 하는 걸 좀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2026년까지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올해입니다, 분석하고 소음과 진짜 데이터를 한번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블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부터 내리겠습니다. 미국 전미경제연구소는 다음 3가지 조건이 완성이 되면 버블이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 2년 동안 자산 가격이 100% 이상 상승할 때, 그래서 만약 상승했다 그럼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같은 기간에 시장 수익률, 보통은 S&P 500 수익률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거보다 100% 이상 올랐을 때 또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고, 5년 동안 50% 이상 오른 거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때 또 체크를 해.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3개의 조건들이 다 만족한다, 그럼 그거는 버블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드린 3가지 조건이 충족했고 그 다음에 터졌고요. 1920년대 대공황 오기 전에 한번 딱 오르다가 또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조건이 만족돼서 결국은 그게 버블이 또 터졌고요. 1980년대 일본 주식시장을 보면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다 버블이 붕괴가 됐다.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미국 나스닥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2년 동안의 상승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가 넘는가? 아니면 45%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체크가 안 된 거고요. S&P 500 대비해서 수익이 지금 3% 정도 초과 수익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00% 수익이 아니니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최근 5년 동안의 총 수익률은 90%입니다. 아까 5년 동안에 50%더 오르면은 충족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만 체크가 됩니다. 이건 체크가 안 되고 체크 안 되고 이것만 체크가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는 버블은 아니다, 나스닥 기술주는 버블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반도체 섹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매일 반도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반도체를 잘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에요, 반도체 섹터가 110%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100% 이상 올랐으니까 오케이, 체크. 최근 5년 동안 수익률 보면은요, 275% 올랐습니다. 50% 이상 올랐으니까 또 체크. 그 다음에 S&P 대비해서 초과 수익이 한 100% 정도 났습니다. 와, 3개가 다 체크되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반도체 섹터의 주가 모습은 거의 닷컴 버블 당시에 나스닥 100의 가격 흐름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반도체는 버블이다. 버블이라고 무조건 터지는 건 아닙니다. 터지기 전까지는 또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나스닥 100도 한 1년 반을 버블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반도체는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 꼭 생각하시고요. 그런데 반도체가 이제 버블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모든 산업이 지금 AI 산업이 돌아갑니다. 클라우드 컴퓨팅도 반도체 때문에 돌아가는 거고요. 데이터 센터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소프트웨어, 즉 LLM 모델들도 전부 반도체 때문에 돌아갑니다.
반도체가 터지면 여기도 다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의 심장은 결국은 반도체다. 그런데 그 심장이 지금 굉장한 버블 쪽으로 가고 있다 하는 거를 저희는 이제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왜 뭐 연중 최고치, 역사적 최고점 이런 거를 뚫고 있는가? 자, 이게 답변입니다. 자, 이 동그라미 보십시오. 현재 일부를 투자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3불 50센트가 경제 성장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자본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즉 투자해서 지금 경기가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즉 소비에 의해서 경기가 확장되는 게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5년 상반기까지 기술기업에 1770억 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7천억 달러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다는 거죠. 지금 현재 경제는 투자에 의한 경제 성장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돈을 펑펑 쓰니 경제가 안 좋아질 수가 없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증명하는 거는요, 미국의 주식 시장을 보려고 그러면, 미국의 경제 성장을 보려고 그러면 대만 수출 데이터를 봐야 된다는 게 옛날서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이런 강의 드릴 때 사실 요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TSMC를 제가 이제 포트에 담고 있는 것도 대만 수출하고 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만 수출이 하얀 게 대만 반도체 수출이에요. 거의 미국 성장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미국 GDP 성장하고. 그래서 수출 성장을 할 때는 미국 경제가 성장을 했고, 수출 둔화가 되니 경제 성장이 떨어졌고, 이게 거의 1대1 대응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반도체가 많이 팔리면 수출이 가속되면 미국 경제가 성장하고, 대만이 반대로 반도체 수출이 꺾이면 미국 경제도 위험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AI 경제 성장의 중심이 될수록 리스크도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돈자루 그림을 보십시오. 시장은 2030년도까지 AI 투자를 한 7조 달러를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투자입니다. 이 금액은요, 현재 GDP의 20%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경제는 성장하겠죠, 이렇게 투자를 하면. 그런데 지금하고 마찬가지가 되려면 7조 달러를 투자하면은 얼마의 경제 성장이 돼야 되느냐? 그럼 거의 지금 경제 성장의 한 2배 정도 돼야 된다고 합니다. 70-80%는 더 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미국 이 큰 경제 규모가 결국 2배로 커진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의문을 좀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냉정한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노란 선이 뭐냐면요, 노동 생산성 성장률입니다. 즉 챗GPT가 2022년 11월에 출시가 됐습니다. 출시되고요, 지금 뭐 효율성이 높아졌다, 와 AI 잘한다 하지만 결국은 노동 생산성은 정체입니다. AI가 일을 다 해줄 거라는 기대를 가졌지만 아직 별로 큰 수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그다지 성장하지 않았네 하는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업들이 현재 보면은 AI를 도입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기업들 중에서 12% 정도는 매출도 증가하고 효율화가 늘었다, AI가 진짜 좋다 하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55% 정도는 아직도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투자 대비 수익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올해도 지나고 내년 된다? 그럼 AI 투자 안 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수익이 없으면 지출도 없다. 결국 투자가 중단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제는 투자에 의한 경제 성장인데 그 성장이 멈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저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검증의 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즉 투자 대비 수익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오게 되면 이제 콜록콜록한다. 그래서 현재는 7조 달러를 앞으로 투자를 할 건데, 그러면 돈 매출도 사실은 7조 달러가 더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앞으로 신약 개발도 나올 테고, 자율주행도 나오고, 로보틱스, 양자 컴퓨팅, 좋은 미래 비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요원한 얘기입니다. 2030년까지는 뭔가 크게 빵빵빵 터져야 되는데, 그래서 소비를 늘리고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되는데, 과연 이때까지 안 터진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한 위험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5년도 작년입니다. 작년에는요, 기억해 보시면 투자한다 하면은 주가가 마구 올랐습니다. 못 오르던 반도체주도
오픈 AI에서 뭐 투자한대 뭐 이러면 또 갑자기 뭐 20% 오르고 30% 오르고, 기억해 보시면은 결국은 투자 소리 나오면은 주가가 올라줬었습니다. 즉 지출 증가에 의한 낙관론이 시장을 지배했었죠. 자, 올 들어선 1월 달부터 뭐가 일어나느냐? 저는 조금 있으면 이제 분기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올해도 실적들은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이 안 좋게 나온 데는 무자비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투자가 자꾸 과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결국은 투자가 30% 감소하면 GDP 0.3% 정도는 타격이 있다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 경제 상황 속에서는 이런 거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과연 심리가 어떻게 될까? 이거는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년도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 이런 걸 보는 이제 해가 될 테고요.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분기점이 옵니다. 이런 실적이 안 나게 되면 이제 투자를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험한 구간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뭘 봐야 되냐면요,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는 기미가 조금 보인다. 그럼 그때가 바로 탈출 계시입니다. 탈출 전략을 시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시면 구체적으로 빅테크가 투자를 축소한다, 데이터 센터 건설을 뭐 지연한다, 지금 조금 있다 오픈한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주저없이 주식에 20% 30%는 무조건 던져야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성 그래프, 이게 AI에 의해서 진짜 효용성이 좀 커진다 하면 그거는 진짜 좋은 사인입니다만 아직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아마 기업들이 AI를 그렇게 세게 도입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항상 기업들이 여전히 AI에 미친 듯이 투자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AI가 진짜로 돈을 벌고 있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고요. 근데 제 판단으로는 투자는 줄어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도 경쟁이니까요. 계속해서 늘 것 같고,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도까지는 어느 정도는 이런 대 IT 기업들이 계속해서 살아갈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요인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를 줄인다, 수익성이 안 좋아진다 하는 얘기가 시장을 때리게 되면 그때는 지난주에 봤던 하락보다 더 심한 단기적인 하락에 직면하게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게요, 파티는 즐겨야 되는데 야 이게 파티가 언제 끝나지 하는 우려를 해야 되는 시기에 같이 접해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실은 야 파티다 해서 파티를 막 즐기면 되는 시기였는데, 올해는 야 이게 언제 끝날까, 야 이 파티장에 또 불이 나지 않을까, 그럼 내가 어디로 도망가야 되지 하는 출구를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되는 시기에 접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의 강의를 요약을 하면요, 현재 반도체는 버블 조건에 충족을 했습니다. 즉 버블이라고 해서 터진다는 아닙니다. 버블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터지기 전까지는 저희는 즐겨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섹터만 버블이다, 기술주 전체가 버블은 아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제외한 많은 종목들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래도 미국 경제가 성장을 하는데 이거는 뭐냐, 다 AI 투자입니다. 그래서 그 투자가 끝나는 순간 혹은 이렇게 분기점에서 이제 꺾이는 순간이 결국 시장도 꺾이는 순간이다. 그래서 시장은 좀 빠릅니다, 감지가. 그래서 시장이 먼저 빠질 수도 있다, 저런 시그널이 나오기 전에 꼭 염두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좋은 시나리오를 보면 결국은 투자했는데 와 막 돈이 막 벌리네, 그럼 그건 또 다른 스토리입니다. 그럼 버블이 아닌 거죠.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타이밍적으로는 당장은 붕괴는 없다에 저는 큰 힘을 싣습니다. 하지만 어떤 충격이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주의 깊게 시장을 바라보셔야 된다 하는 말씀은 드립니다. 기업 분석해 보시고 과연 성장성이 있는지, 진짜 투자가 과한지, 그렇지만 캐시플로우가 들어와서 그 투자를 커버할 수 있는지 하는 걸 면면히 분석해서 안 그런 기업들은 좀 잘라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게 공식이 형성되는 기업들은 끝까지 쥐고 가시는, 언제까지? 버블이 터질 때까지,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식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 자, 오늘도 노고 많으셨고요. 내일은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날 처음 시작하는데 시장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